역사상 최초의 FIFA 월드컵 경기는 1930년 7월 13일 우루과이에서 열렸습니다. 프랑스가 멕시코를 4대1로 이겼어요. 13개국만이 토너먼트에 참가했어요. 참가국이 16개 미만이었기 때문에 예선전이 없는 유일한 월드컵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카롤 2세 국왕은 열성적인 축구팬이어서 그가 국가대표팀이 FIFA 월드컵에서 경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경기 35일 전에야 왕이 됐지만 직접 선수단을 선발했고 마감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선수 대부분이 회사원이었는데 3개월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왕이 직접 전화를 해야 했고 팀은 우루과이로 가는 정기선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여러 곳에 들려 프랑스 선수단과 여행 가방에 트로피를 들고 온 피파 회장 줄 리메를 태웠어요. 나중에 벨기에와 브라질 팀도 태웠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모두 같은 배를 탔어요. 유고슬라비아 팀은 마르세유 항구까지 기차로 3일 동안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팀과 함께 배를 타기로 되어 있었지만 악천후 때문에 배를 탈 수 없었어요. 배에서 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여행은 약 15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도착팀들이 개막전에서 이겼습니다. 첫 월드컵 결승전 심판은 벨기에 출신이었어요. 그는 넥타이와 함께 정장 자켓을 입고 승마 바지를 입었습니다. 스포츠 행사를 위한 복장치고는 상당히 독특했죠. FIFA 트로피의 원래 이름은 빅토리였습니다. 그리스 승리의 여신 나이키가 컵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금도금된 은색 조각상이었어요. 몇 년 후 그 트로피는 줄 리메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축구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들고 월드컵의 시작을 도운 FIFA의 세 번째 회장이었어요. 트로피는 1970년까지 우승자에서 우승자로 넘어갔습니다. 그 해에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세 번째로 우승했고 영원히 트로피를 간직하게 됐죠. 1966년 월드컵 트로피가 7일 동안 사라졌어요. 그해 토너먼트는 영국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트로피는 런던의 우표 전시회에 전시됐어요. 24시간 내내 감시를 받았지만 전시 이틀째 되던 날 도둑이 보안 케이스에 침입하여 트로피를 훔쳤습니다. 온 나라가 즉시 트로피를 찾아 나섰어요. 도둑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어요. 범인이 체포되었을 때 그는 트로피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피클스라는 이름의 바둑이가 큰일을 해냈죠. 도난 사건 일주일 후 피클스는 남부 런던에 있는 집 정원의 울타리 아래 신문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걔는 주인을 불렀고 주인 데이비드 코벳이 그 물건을 확인했어요. 조심스럽게 신문지 포장을 풀고 데이비드는 월드컵 트로피가 자신의 정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 확인되자 피클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걔 주인은 오늘날 돈으로 거의 1억에 달하는 보상을 받았고 걔는 평생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받았어요. 몇 년 후 디자인 대회에서 우승한 한 이탈리아 예술가에 의해 새로운 트로피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선수가 18캐럿 금으로 만든 지구본을 들고 있는 밑부분에 말라카이트 끼가 둘러있는 조각상이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본 속이 비어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승자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요. 1983년 이후로 아무도 최초의 오리지널 줄 리메 트로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브라질 축구연맹은 최초의 오리지널 줄 리메 트로피를 사무실에 전시했어요. 도둑들이 건물의 경비원을 묻고 방탄유리 상자에 나무틀을 열고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립은행은 트로피의 안전한 반환의 대가로 엄청난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로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절도범들이 브라질 주조 공장 중 하나에서 트로피를 녹여 금괴를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옐로카드와 레드카드의 시스템은 1970년 월드컵에서야 도입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심판들은 선수들에게 퇴장하라고 직접 말해야 했어요. 칠레에서 열린 토너먼트에서 유명한 심판 켄 에스터는 칠레 선수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선수 중 한 명을 퇴장시키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심판은 이탈리아어를 한마디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과 경기장 경비원들이 그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야 했죠. 남은 경기는 매우 폭력적이었어요.
심판이 선수들에게 경기장을 나가야 한다는 걸 쉽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켄 에스터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경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을 보고 경기장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방법은 즉각적인 히트를 쳤지만 한참이 지난 후에야 공식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피파 규정에 따르면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1부터 23까지 숫자가 적힌 셔츠를 입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숫자 4가 적힌 셔츠를 입는 것이 죽음을 의미해서 불운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 셔츠를 입을지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1974년 월드컵 결승전의 시작은 10분 늦춰져야 했습니다. 민횡 경기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모서리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죠. 득점이 없는 첫 경기는 첫 월드컵이 시작된 후 약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잉글랜드와 브라질이 0대0으로 경기를 마쳤어요. 브라질이 득점하지 못한 건 그때가 유일했고 상대팀의 수비 전술이 정말 훌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수들이 기록적인 숫자의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받은 경기는 2006년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경기에서 심판은 총 16장의 옐로 카드와 4장의 레드 카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옐로 카드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주어졌어요. 피파 회장은 너무 불만스러워서 심판에게 옐로 카드를 줘야 한다고 했어요.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와 브라질의 8강전이 한창이던 때 개 한 마리가 갑자기 경기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했지만 아무도 개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개를 좋아하는 영국 공격수 지미 그리브스가 4발로 엎드려서 개를 불렀어요. 군중들은 환호하고 있었고 개는 행복해하며 그리브스에게 안겼어요. 브라질 선수 게린차는 그 사건 이후에 그 개를 입양했습니다. 그리브스는 게린차의 개잡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카타르 월드컵은 역사상 첫 겨울 월드컵입니다. 모든 개최국은 여름에 월드컵을 개최했어요. 이번은 역대 가장 비싼 피파 행사가 될 거예요. 모든 경기장이 완전히 냉방이 될 거고 우승자들의 상금은 6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죠. 몇몇 흥미로운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감독이 있는 팀이 아직 월드컵에서 우승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승한 팀의 코치들은 모두 선수들과 같은 국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온라인상에서 축구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는 솔로몬 제도입니다. 호주 북동부에 있는 이 군도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글로 월드컵을 검색했어요. 프랑스 팀의 감독 레이몽 도메네크는 2번의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점성술을 믿어서 선수들의 별자리가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는 정갈자리와 사자자리가 뽐내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별자리를 가진 선수들은 경기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